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분만 비트코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요 2024년 비트코인 수익 총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를 벌었는지 알려드리고 싶긴 한데, 제가 이런 정보를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미천이 바닥날 수 있으니까 제가 정확히 얼마를 벌었냐 보다는 한번 간접적으로 올해의 비트코인 투자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떤 포인트가 굉장히 좋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고 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비트코인 수익률, 연초 대비해서 현재 121.11%입니다. 보면은 여기 3월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11월까지 지지부진하게 횡보하다가,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급격하게 많이 올라서 10만 불 넘고, 지금 살짝 조정받고 있는 중이죠.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121.11%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월 1일에 그때 당시 1비트코인이 44,200불이었어요. 그래서 44,200불을 써서 1비트코인을 샀다 하면 지금 현재 12월 30일 현재는 57,704불의 수익을 봤을 겁니다. 왜냐면 현재 1비트코인 가격이 94,904불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2배 이상의 수익을 얻었고, 그게 121.11%의 수익률입니다. 어땠어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하셨나요? 1월 1일에 1비트코인을 사셨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안 파셨다면 그분께는 일단은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고요. 너무 잘하셨고, 그리고 내년에도 이 용기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저도 1월 1일에 비트코인을 상당히 많이 샀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연초에 비트코인을 좀 좋게 보는, 특히 상승장의 초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반감기가 있는 해의 연초 가격을 저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뭐 지난 3번의 반감기에서도 항상 그랬고,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은 그 뒤에 이제 몇 개월 뒤가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른다는 거는 항상 있었던 일이니까, 연초에 우리가 미소기라고 합니다. 일본에 있는 말인데, 폭포수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몸을 씻으면서 한 해를 준비하는 리추얼을 하는 게 일본의 문화가 있어요. 그걸 미소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무슨 팟캐스트에서 들었는데, 저도 이제 찬물 샤워를 맨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1월 1일이 되면 비트코인을 큰 돈을 들여서 한번 사봅니다. 매년 그러는 건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반감기가 있는 해에. 그래서 이때 저도 많은 비트코인을 샀고, 그 결과는 지금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축하한다 말씀드리고, 근데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 그렇게 한 번 사고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도 하지만 적립식으로 매수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액수를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매달 비트코인을 샀어요. 매달 월급날이 저도 있기 때문에 그 월급날에 비트코인을 샀고, 그거를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1월부터 매달 1,000불씩 비트코인을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투자 원금 12,000불이죠. 12개월이니까. 그래서 현재 가치는 17,512불이 됩니다. 수익률은 45.93%가 되네요. 그래서 1월 1일에 샀던 비트코인과 별개로 또 매달 한 번씩 적립식으로 샀던 비트코인도 지금 기말이니까 이제 45.93%의 수익을 올려다 줬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하얀색 선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바로 원금입니다. 원금이 12,000불까지 올라가는 거고, 이 노란색 선이 바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은 이 초록색 선이니까요. 가격에 따라서 변하는 제 그 원금의 가치죠. 그래서 항상 제 원금보다 위에 올라오는 거 보실 수 있죠? 잠깐 내려가는 구간도 있네요. 바로 여기 2024년 9월인 것 같습니다. 9월 달에는 이제 내가 산 원금보다 살짝 내려오네요.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서 내려가니까 많이. 근데 또 금방 반등해서 올라가고 해서 여기서 이제 완전히 픽업해서 완전히 원금 규모를 압도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은 뭐 3월 달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몰려서 한 번에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적립식 매수하면서 계속해서 축적 비트코인 개수를 늘려나가는 게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항상 비트코인은 꾸준히 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언젠가는 몰려서 가격 상승이 급격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시겠죠? 근데 또 여기서 저는 저가 매수도 하지 않습니까? 바이 더 딥이라고 합니다. 항상 뭔가 비이성적으로 빠진다. 그러면은 더 산다. 1월 1일에 미쏘기 떠올리면서 폭포수에 몸과 마음을 씻듯이 큰 규모의 비트코인을 한번 사본다. 플러스 매달 한 번씩 비트코인 그냥 무지성으로, 비이성적으로 내 생각과 나의 계획을 다 버리고 그냥 산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 어떤 이성이 좀 섞어 들어가는 건데, 이게 바로 저가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에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 너무 빠졌다. 이런 순간이 와요. 1년에 이렇게 2번이 왔습니다. 저도. 뭐 좀 더 쪼개보면 더 많긴 한데 대표적으로 이 7월 4일과 8월 5일이 대표적입니다. 7월 4일에는 전고점 대비해서 21.78%가 빠졌어요. 전고점이 여기겠죠. 6월 7월 초, 6월 초겠군요. 6월 초 기준으로 7월 달까지 이렇게 쭉 21%가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별 이유가 없었어요. 왜 빠지지? 왜 빠지지? 그러면서 막 드립들이 막 난무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사야겠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가 매수를 했죠, 저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8월 5일에 이때는 좀 급격하게 빠졌죠. 8월 5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있었잖아요. 일본에서 기준금리 인상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비트코인만 빠진 게 아니라 모든 자산들의 가격이 막 폭락을 했습니다. 이때도 20.38%가 빠졌는데 이때도 저는 저가 매수 찬스라고 봤어요. 그래서 아무튼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케이스가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때 샀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모아놨던 현금을 가지고. 만약에 이때 여러분들도 저가 매수 하셨다면 이제 수익률이 아까 그 보여드렸던 적립식 매수 45%가 플러스 4.51%가 더 붙어서 이렇게 49.51%가 되는 겁니다. 보이시죠? 투자 원금이 이제 14,000불로 늘어났지만 현재 가치가 2만 불로 늘어나서 수익률은 거의 50%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이성적인 가격 하락 때 용기를 내면 이렇게 1년 동안의 비트코인 전체 투자 수익률이 올라간다.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짚어볼게요. 그때 7월 달과 8월 달 비트코인 가격 막 20%씩 빠졌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토요칼륨, 마운트 곡스의 망령이다 하면서 여기 이제 한국경제신문의 임현우 기자님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자님이고 비트코인 관련해서 좋은 기사 많이 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하시고요. 이분이 이제 기사를 쓰신 거죠. 이때도 이제 가격이 도대체 왜 빠지냐 이거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다 마운트 곡스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운트 곡스. 도대체 10년 동안 울고 먹었던 마운트 곡스. 이제 잊을만 하면 또 등장하는 마운트 곡스. 마운트 곡스 물량 청산된다. 마운트 곡스 물량 시장에 나온다. 그거 이제 막 시장에 나오면은 비트코인 가격 떡락한다. 막 이런 카더라 썰들이 막 나오면서 뭐 마운트 곡스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지갑에서 비트코인이 나왔다. 어디로 옮겨졌다. 막 이런 뉴스 계속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쭉 빠졌습니다. 석 달 사이 20% 빠져 8천만 원 언저리까지 빠졌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기름을 부은 게 독일 정부. 독일 정부 압류한 비트코인 걱정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거는 언제부터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 파는 거 걱정했다고. 보실게요. 6월 900개, 지난주 3,000개에 이어서 8일에는 2,739개를 팔았대요. 많이 팔았네요. 많이 팔기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동기간 동안 시총이 235조 원이 증발을 했답니다. 네, 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찾아요. 항상 이 언론은 가격이 떨어지면 그냥 가격이 떨어졌다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유를 찾는다고요. 근데 그 이유가 이때는 7월 달에는 진짜 없었어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냥. 뭐 원래 그래요. 원래 비트코인 가격은 이유 없이 빠져요. 주식도 그렇잖아요. 근데 주식은 좀 더 이유를 찾기 쉽죠. 뭐 그 기업이 펀더멘털이 안 좋아졌다더라. 뭐 CEO가 실수를 했다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있을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뭐 CEO도 없고 회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이유를 찾는 게 항상 우리 그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의 업보입니다. 업보. 뭐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방송을 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이유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근데 그래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마운트 곡스랑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 가격 하락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이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은 많지만 이것 때문에 떨어져요라고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단언컨대 아닙니다. 그리고 8월 달 가상화폐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대상이다. 추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났어요. 이때 이제 8월 5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되고 블랙 먼데이라고 하면서 뭐 전체 자산 가격 다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어두운 전망 기사가 많이 나왔죠. 여기 보면은 가격 하락은 더 많은 청산으로 이어지고 다시 가격을 낮추는 악순환이 전개될 수 있다. 다른 레버리지 거래가 압박을 받는다면 추가 하락할 수도 있다. 네, 계속 추가 하락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가상화폐는 미국 성장주의 상관관계가 있어서 경제 악화와 성장주 급락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미국 주식도 박살 날 거고 그러면은 그것과 높은 연관성이 있는 가상화폐도 같이 내려간다라고 하면서 막 겁을 줬었습니다. 뭐 이 기자님을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이때는 워낙에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폭락이들이 막 나옵니다. 폭락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보면은 이때 뭐 어디까지 폭락한다, 난리 났다, 폭락한다, 폭락이들이 대거 춤추던 그런 시기가 바로 8월 5일 이후였죠. 근데
이 비트코인 가격 차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8월 5일 이때 이후로 지금 10만 불까지 도대체 얼마가 올랐습니까? 여기서 5만 불이었으니까 2배 오른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누가 책임지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폭락이들 말을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비트코인 너무 올랐나? 연일 조정받는다. 지금 이제 12월 25일 기사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나온 기사.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비트코인 비축 불가 발언에 투심 대폭 위축됐다. 네, 비트코인 하락세 당분간 지속된다. 비트코인 비축 불가 발언한 거 아니라고 제가 방송 따로 만들어서 올렸죠, 여러분. 그냥 원론적인 얘기 한 거고 아니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법을 바꾸면 할 수 있다라고 한 거 보면 오히려 이거는 긍정적인 발언이다라고 제가 이 언론에 속지 말자라고 영상 제가 그냥 회사에서 급하게 만들어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에 연준 의장이 비트코인 비축 불가라고 했다고?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이거만 보면은 진짜 그렇게 말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언론들은 축약해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해야 되니까 항상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문제가 돼요. 너무 사람들의 생각을 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심 대폭 위축됐다. 비트코인 하락세 당분간 지속된다라고 하는 기사. 당분간이 도대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으나 뭐 내년에도 안 좋을 거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자, 12월 FOMC 이후에 모든 섹터가 최소 1%씩 다 하락했습니다. 이 보면은 헬스케어 섹터, 뭐 컨슈머, 소비재 섹터, 에너지 섹터, 커뮤니케이션, 금융, 뭐 테크 다 부동산 뭐 전부 다 주식들 전부 다 빠졌어요. 그리고 금 빠졌죠. S&P 500 지수 빠졌죠. 비트코인 5% 빠졌죠. 그러니까 뭐 앞서 보여드린 이 기사, 비트코인 너무 올랐나 연일 조정 이 기사가 이런 전망을 하는 것도 응당 말이 돼 보입니다. 네, FOMC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된다. 그리고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 더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있는 거죠, 당연히. 그거 맞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보시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가능성을 10% 미만으로 예상한다. 거의 가능성 없다라고 보는 투자자 비율이 45%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6개월 내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 6월이죠, 6월. 그리고 지금 현재 12월인데 6개월 동안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20년 이후로 보면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저점을 높여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뭐 12년, 13년, 19년, 20년 오면서 이렇게 횡보하던 게 20년 코로나 때 확 내려갔다가 투심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 지금 이제 끊기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게들이 1년 후에 재정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이 가구의 비중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년 코로나 때 이후로 기준금리 인상하면서 22년에 막 내려왔던 게 지금 완전히 픽업해서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현재 38%의 가구가 1년 뒤 경제 상황을 굉장히 낙관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경제가 굉장히 스트롱하고 좋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연준이 그냥 기준금리 인하 좀 덜 한다고 해서 주식시장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박살 나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망이 좋은데 내년에 대한 경기 전망이 좋고 내가 금융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펀드 매니저입니다. 전 세계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 결과인데 미국 주식 투자 비중이 이렇게 올라간 거 보이시죠? 여기서 23년 3월에 최저점 찍고 지금 24년 12월 기준으로 완전히 반전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쏠림 현상. 모든 펀드 매니저들이 다 미국 주식은 하나씩 가지고 있다. 이 쏠림 현상이 미국 주식이 이렇게 스트롱한 이유고 이게 이렇게 급격하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지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달러가 지금 굉장히 강하잖아요. 강달러 시대에는 원래 신흥국보다 미국 같은 주요국 경기가 증시가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쏠림 현상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쏠림 현상 이렇게 23년, 24년 동안 미국 주식이 좋을 때 뭐가 또 같이 올랐어요? 비트코인도 같이 올랐잖아요. 23년 130%, 24년 현재 121%. 비트코인도 S&P 500 지수 좋으면 같이 오르는 중입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뭐 어쨌든 저쨌든 뭐 인플레이션이 좋든 안 좋든 경기 침체가 오네 안 오네 그 난리를 2년 동안 폈지만 그래도 비트코인 가격은 23년 130%, 24년 120%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 주식이랑 같이. 그러니까 이 쏠림 현상이 비트코인으로 같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전 세계 펀드 매니저 현금 보유 비중 역대급 최하 24년 12월 기준으로 현금 가지고 있는 펀드 매니저 전 세계에 아무도 없다. 한 명 있죠. 펀드 매니저는 아니지만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은 현금 보유량을 역대급으로 늘려놨지만 그 할아버지는 원래 미국 주식 같은 것도 굉장히 가치주 위주로 선별을 해서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주식 같은 거 많이 일본 상사 주식에 엄청 투자를 한 거로 또 유명하죠.
일본 상사 주식을 그냥 엔캐리 트레이드 한 겁니다. 거의 무위험 수익을 얻을 수단으로 주식 투자를 그렇게 디비던드 많이 받으려고 배당금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국채도 이자 많이 받으려고 이런 거에 엔캐리 트레이드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거지 뭐 어떤 회사의 전망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처럼 회사의 전망이 좋아서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투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워렌 버핏의 결정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결정과는 결이 좀 달라요. 그래서 막 따라하면 안 됩니다. 워렌 버핏이 현금 엄청 가지고 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펀드 매니저도 보세요. 현금 비중 완전히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자, 그래서 주식 투자 엄청 아직도 하고 있고 그 수혜를 비트코인도 똑같이 보고 있고 지금 어떤 트렌드냐면 이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이 이 S&P 그로우스 성장주 지수라는 거 구성을 보면요. 이게 이제 그 비중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그리고 비중이 올라가면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우리가 알만한 빅테크 기업들이 이 S&P 그로우스라고 하는 포트폴리오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라이 릴리가 이제 헬스케어잖아요. 헬스케어 밑으로는 거의 2% 미만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10% 이상 되는 기업들,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5%대 되는 것들, 아마존, 메타, 테슬라. 이렇게 엄청 쏠림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업들이 다 돈 잘 벌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이에요, 내년에도. 아시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테슬라, 알파벳, 브로드컴, 알파벳 다 내년에도 돈 잘 벌고 좋을 거다. 그러니까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이 돈 싸들고 찾아와서 투자한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같이 오른다. 비트코인도 ETF 인플로우 엄청 들어오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떤 경기 상황은 사실 우리가 예측하거나 뭐 하기 너무 어렵지만 그리고 연준이 정말 기준금리를 오를지 내릴지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측하지 말자고. 그거 예측하고 투자하면 망한다니까요. 이런 걸 보면 돼요. 그래서 트렌드를 보면 됩니다. 지금 펀드 매니저들은 승자 비중은 늘리고 패자 비중은 줄이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이 트렌드가 계속해서 더 심화되고 있어요. 승자, 갈놈갈, 패자는 버리고 이게 심화될수록 비트코인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지난 23년, 24년 다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근데 비트코인은 왜 더 좋을 거냐면요. 미국 정부가 이렇게 계속해서 부채의 양을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불확실성이죠, 사실. 불확실성의 원인, 그게 바로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그 양을 늘려나가고 있는 부채의 규모입니다. 정부 부채 규모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자만 하루에 3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게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죠. 20년 코로나 때 이후로 기하급수적으로 완전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2004년부터 2020년까지의 그래프는 누워버렸어요. 이게 바로 이제 지수함수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포스, 힘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멈출 수 없는 힘이 작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살짝 꺾이는 모습 보이지만 트럼프 위기가 그래서 등장하면은 조금 미국 재정을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러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포스, 이 힘이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는 게 바로 지수함수의 법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이자 비용으로만 하루에 30억 달러를 지출하고 막 정부 부채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면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합니다. 예, 달러가 가치는 그게 꼭 인플레이션 CPI나 PC로 표시되지 않더라도 구매력 하락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트렌드를 보자고 하잖아요. 뭐 나폴리 1달러 피자 같은 게 국내에서 유행을 하고 미국에서는 트리플 디퍼라고 하는 메뉴가 저가 메뉴가 막 유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이 그 인플레이션을 체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들어요. 불황인 거야. 그래서 외식 물가 너무 비싸니까 돈 안 쓰는 거죠. 싼 거에 그래서 돈이 몰리고 그러다 보면 이 비트코인 같은 경화는 계속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희소성 그리고 투명성 뭔가 hedge를 할 수 있는 제일 안전한 자산을 찾거든요. 직관적으로 찾거든요, 우리들은. 근데 비트코인은 반감기 예정대로 이번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계속해서 블록당 3.16 비트코인이 채굴되고 있고 그리고 그게 끊임없이 이 투명성이 유지될 것 같고 어떤 뭐 소요 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런 일도 없을 것 같고 뭔가 이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비트코인 같이 확실한 거의 가격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효과를 지금 톡톡히 보고 있는 거고 자 미국 지금 연간 지출 이자 비용이 1조 달러 근접했다. 1조, 1000조 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400조 원 정도 되는 현재 환율로는. 근데
이 뭐 천조국이라고 불리우는 미국 국방비로만 1조 달러를 쓰는 근데 이자 비용이 또 거의 1조 달러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자 비용이 1조 달러. 이거 1조 달러 이자 비용 내려고 국채 더 찍어야 돼요, 결국. 왜냐하면 연준도 이제 양적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연준도 아직 양적 축소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연준이 원래 뭐 미국이 국채 찍어내면은 그거 사주고 그 다음에 돈 풀어서 시장에 뿌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안 하고 있는 게 양적 축소잖아요. 양적 축소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만간 끝날 것 같긴 하지만 지난 뭐 2년 동안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부채는 계속 늘어나요. 어떻게 새로운 국채 발행하면 되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이자 비용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돈 갚아야 되네. 그러면은 이 국채 더 찍어서 이거 갚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힘의 작용, 지수함수의 법칙으로 힘의 작용이 계속해서 기하급수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 중이죠. 비트코인 가격은 그럴수록 저는 더 오른다. 무조건. 이것 때문에 오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그래서요. 네, 불확실성이 커지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할 때 미국 그 마가 7, 매그니피선트 7 주식들도 계속해서 쏠림 현상 가속화되겠지만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그 반사 이익으로 더 많이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식들, 웬만한 주식들 상승률도 다 잡아먹고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죠. 25년에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 원년이지 않습니까? 사이클론이라는 게 있다면 진짜로 사이클이 또 반복된다면 이제 내년이 바로 반감기 다음 해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하게 많이 오르는 그 짧은 구간이 찾아오는 바로 그 해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축적하고 있는 게 가장 좋은 투자법이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비트코인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24년 저는 앞서 보여드린 대로 1월 1일 미소기 투자법으로 많이 샀고 그다음에 적립식 투자 계속했고 저가 매수 용기 내서 비트코인 가격 많이 빠졌을 때 하면서 좋은 한 해를 보냈어요. 내년에도 저는 비슷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 보시고 저처럼 하실지 아니면은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하셔서 저보다 더 좋은 투자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재밌으셨고 유익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